우리 어저께 보름 한 달살이 오셨잖아요. 우리 4번이나 오실래다가 못 오시고 하셨던 우리 부산에서 오신 사나이가 오늘 차를 제가 하나 빌려드렸어요. 15회 차. 그래서 지금 바람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차 한 대씩 빌려서 타고 다니시면 편하죠. 얼굴은 안 나와요. 차 빌리니까 기분 좋아요. 네. 어? 네. 아주 좋아요. 이제 짧은 시간 보름이지만 알차게 보내고 가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길을 왔으니까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기름을 넣는 게 아니고 바람 넣고 이제 기름 넣는 데까지다가 또 에스코타를 해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착한 히트맨 미스터 랑입니다. 네, 오늘도 하루를 또 시작을 하십니다. 어제 오늘 새로운 분이 보름살이 하러 오시고, 또 1년 동안 라오스 살던 선배님은 한국을 한 일주일 볼일 보러 가시고, 또 어떤 분은 아예 이제 보따리 싸서 라오스로 들어오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은퇴하시고 지금 쉬고 계신데, 한국에 재산 좀 정리되면 미스터랑 히트맨님 영상을 늘 보고 있어서 많이 참고가 됐고, 무리한 투자나 뭐 급한 매입, 뭐 사들이고 집을 사들이고 이런 거는 안 한다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기 전에 친분을 쌓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톡들을 하셨어요. 이제 그분들의 공통점, 여기 살다가 라오스에 살다가 한국에 다니러 가시는 분이나 또 다시 오려고 하시는 분이나 저를 통해서 라오스에 오셔서 사시는 분들과 사시다가 한국을 다녀오시는 분들의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비해서 물가가, 한국을 100으로 보면 라오스는 한 65 정도다. 좀 넉넉하게 살아도. 한국에서 100만 원을 쓰던 사람이면 여기서 65만 원에 살 수 있고, 한국에서 200만 원을 쓰고 살던 분 같은 경우에 여기 오면은 한 140 정도로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1인인 경우도 있고 2인인 경우가 있는데요. 2인인 경우에도 어차피 콘도 비용은 혼자 사나 둘이 사나 똑같이 주니까 그 부식비 정도 들어가는 그 차이거든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왔을 때 뭐 신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물건을 새로 사고 막 가구를 들이고 뭐 이렇게 남자로서 좀 품이 좀 있게 좀 잘 보이려고 막 물건 사주고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시는 분들은 그냥 서로 아끼고 사는 게 습관화돼 있으니까 오셔도 누구 하나 같이 2인 가족으로 해도 크게, 어차피 승용차를 샀던 차를 렌탈했던 같이 타도 금액은 같잖아요. 한 사람이 더 탄다고 해서 승용차 값이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 저렴한 물가와 급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것, 복잡한 거 따지지 않는 이분들의 생활 패턴이 따지고 살아야 되고 바쁘게 살아야 되고 비싸게 주고 살아야 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 이곳이 다 편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 역시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저 태국 치앙마이 살아봤잖아요. 태국 치앙마이는 솔직히 한국에서 쓰는 물가의 90% 정도를 쓰셔야 됐어요. 썼어야 됐습니다. 근데 라오스는 65%? 그 갭이 꽤 크단 말이에요.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돈을 지출하다 보면 내 통장, 한국 통장에서 빠지던 달러 통장에서 빠지던 그 빠지는 게 체감 자체가 확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이 라오스의 장점입니다. 요즘 제가 며칠 조금 들으시기 거북한, 좀 어떤 것들을 뭐 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제 주장을 피는 영상들을 며칠 올렸습니다. 제 깐에는 바른 소리 한 거예요. 왜? 그거 모르는 분들이 혹시 현혹돼서 제가 치앙마이 처음 왔을 때처럼 그런 피해를 입을까봐. 이해하시지요? 가끔 할 겁니다. 아니다 싶을 때는 저는 합니다.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카톡 주시는 분들처럼 아, 미스터 랑 선생님 영상 보고 저는 이제 라오스를 알아갑니다. 이제 누구에게 속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라오스 비엔티엔에 전부 남을 속이고 그런 사람만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상적인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분들은 말을 하지 않고요. 돌발 행동을 하지 않고요. 새로운 사람에게 막 접하고 친절을 베풀고 뭔가 환심을 살려고 노력을 안 해요. 정상적인 좋은 분들은 그냥 기회가 와서 알게 되면 그때 조곤조곤 얘기해 주는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안 좋은 사람들은 오버해서 막 나대면서 사람들을 막 만나려 하고 친절을 베풀고 막 과잉으로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 행동 자체를 보고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비엔티엔의 착한 교민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로 보시면 되고요. 요즘 여행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회원분들 간에 이제 의논을 하신대요. 다 주고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가서 이것저것 따지고 좀 현지 상황 분위기를 보고 여행사 미스터 랑 사장한테 맡길 건 맡기고 우리가 처리할 건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여기 오셔서 뭐 호텔도 그렇고요. 식사 문제도 그렇고요. 차량 문제. 현지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해요. 어떤 회사는 막 땡볕에 사원 막 다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한참 더운 땡볕에 절대 사원을 모시고 가지 않습니다. 땡볕 더운 시간에는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는 투어를 지향을 합니다. 물가로 간다든지 아니면 시원한 커피를 마시러 간다든지 아니면 수영장 있는 곳을 간다든지 그게 이제 보통 일반 투어와 차이거든요. 제가 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회원들 간에 이야기하실 때요. 우리가 라오스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번에 한두 번 다녀오신 분들이 어디에 가서 밤문화를 싸게 즐겼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가는데 전에같이 그렇게 또 저렴하게 재밌게 잘 논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곳을 현지에 있는 사람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니 이번에는 개인이 가는 게 아니라 모임에서 가니까 다 맡깁시다.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빌리던 식당을 예약을 하던 안마장을 미리 우리가 몇 시에 간다고 정하던 밤문화에 유흥주점을 예약을 하던 라오스는 예약한 것 그대로 100% 진행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 스스로 알아서 하셨는데 현지에 오셔가지고 라오스 업주나 업소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화, 언어가 통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나는 언제 너에게 예약을 했고 이런 내용으로 했고 내가 진행되는 사항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고 이것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언어 소통이 안 되니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가한 비수기에는 모르지만 준성수기부터는 라오스는 호텔도 차량도 밤문화의 종업원 숫자도 태국이나 베트남에 많이 비교하시는데 그곳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찾는 수요만큼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여기는 차량비도 비싸고 호텔비도 비싸고 아파트 콘도도 태국 치앙마이보다 비싼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다 알아서 여행사에 제게 맡기고 오셨을 때는 그런 이상이 생겼을 때 저희가 보완 조치를 지금 예약한 호텔이 5성인데 이상이 생겼으면 더 좋은 방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리고
차량이 노후된 게 나왔으면 교체를 해드리고, 진짜 오래간만에 외국에 나와서 밤에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것조차도 다시 분위기를 맞춰서 새로 계획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그냥 오셨을 때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위생적이고 어디가 비위생적이고 어디가 가면 장이 예민한 사람이 탈이 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여기 사시는 저희만큼은 모르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알아서 밥, 반찬, 잠자리, 노는 거, 여행 다니는 스케줄, 혹시 불법 알선 여행이 아닌 라오스 가이드, 한국 가이드 모두 안내 비자 갖고 워크퍼밋 갖고 일하는 사람으로, 기사도 안전운전할 수 있는 잠 잘 자고 나오는 기사들로, 이상한 약물 먹지 않는 기사들로, 그런 종업원들로 팀 스크럽을 짜서 정말 3박 5일을 놀던 4박 5일을 놀던 기분 좋게 해드린다는 얘기죠. 시원한 물 드리고, 때 되면 커피 사드리고, 과일이 땡기면 열대과일 까드리고, 피곤하면 쉬게 해드리고. 자, 그 물건 사는 것도 그래요. 오늘도 그런 문의 받았어요. 만약에 쇼핑은 안 가고 하면 얼마 정도 인상이 됩니까? 그래서 저 솔직히 얘기했죠. 1인당 150불 정도 인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노쇼핑으로 했을 때는 마지막 날 시간도 많이 남고, 여기 들어가는 호텔비, 차량비, 식사비, 모든 프로그램의 진행비를 현실화, 다운을 시켜서 받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 날 가는 쇼핑샵 사장님들이 보충을 좀 해주십니다. 왜? 한국에서 해외여행, 라오스 여행 오는데 요금이 비싸다고 하니까 좀 싸게 받으세요. 저희가 물건 팔면 이익금 좀 나오니까 저희가 보조해 드릴게요. 그래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요금이 현실화 되는 거고, 쇼핑센터를 안 가는데 여기 샵 사장님들한테 보조해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오셔서 뭐 침향샵을 갔어요. 뭐 잡화점에 검은 생강을 사러 갔어요. 뭐 에센스 오일을 사러 갔어요. 커피 브랜드 집에 커피를 사러 갔는데 한국보다 비싸게 팔면 사지 마세요. 한국 물건에 비해서 이거 가짜 같아요. 그럼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QR코드 찍고. 아니다 싶으면 사지 마세요. 한국보다 침향 같은 경우에는 55%, 60% 싸게 드리고요. 다른 라오스이기 때문에 나오는 특산품, 라오스에서 나오는 것만 사가세요. 어디 앞으로 해외여행 다니실 때 그 나라에서 나오지 않는데 그 나라에서 파는 거는 사지 마세요. 남의 나라에서 갖고 와서 뭐가 붙어도 붙어서 더 비싼 거겠죠. 그리고 뭘 사시는데 약처럼 생겼어요. 약처럼 생겼으면 사지 마세요. 만약에 연질 캡슐에 들었거나 마이신 같은 캡슐에 들었으면 그걸 까세요. 손바닥에 놓고 털어서 맛 보세요. 약 냄새가 나는지, 허브 냄새가 나는지, 약초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노쇼핑으로 갈 거야. 그러면 가이드도요, 잘하는 가이드 안 나가고, 어차피 스탠다드한 팀이니까, 이 팀은 크게 돈 벌 수 없는 팀이니까 가이드 그냥 일비 정도만 100불 150불 줘서 보내고 신경 안 쓰니까 가이드도 거기까지만 일을 하니까 재미가 없죠. 더 창조적인 투어를 만들려는 노력을 가이드 스스로 자체나 여행사에서 위험 부담을 안 갖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드리면 되는 팀이니까 라는 거. 자, 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라오스에 오셨던 분들이 왜 라오스를 다시 찾아오시는지, 왜 라오스에서 살려고 하시는지, 투어 오시는 분들이 왜 저 같은 여행업자에 맡기고 오시는지, 안 맡기고 오셨을 때는 공항에 내려서 우버 택시 잡아야 되고, 인터넷으로 아고다에서 호텔 예약한 데서 차까지 예약했는데 이 차가 제 시간에 잘 안 옵니다. 안 오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여행업자한테서 안 오면 전화하면 한국 사람이 전화를 받아주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이 전화를 받질 않잖아요. 말도 안 통하니까 화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을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아닌데 이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먹고 나와야 돼요. 뭐 돈을 잘못 받거나 술값을 더 받고 음식값을 더 청구해도 그냥 나온대요. 그래서 왜 그냥 나왔어요? 말이 안 통해서 그냥 나왔어요. 자,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하는 일이고 이것이 제가 유튜버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그냥 여과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틀을 짜고 연막을 치고 뭐 흔히 조작된 것으로 각본을 짜서 제가 시나리오를 국어책처럼 읽은 것도 아닙니다.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저와 라미에게 우리 세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라오스에 좀 많이들 놀러 오세요.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